천신의 자손입니다. 그럼 증명해라. 그래서 둘이 뭐를 하죠? 도술 싸움을 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참새로 변하니까 매로 변하고, 뭐로 변하니까 뭐로 변하고, 계속 분신술을 가지고 싸우는 걸로 봤을 땐 둘은 틀림없이 마법사죠. 그리고 왜 주몽이 알로 태어납니까? 예. 인간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걸 끊어줘야 돼. 인간 관계를 끊어줘야 되는 데서 이제 알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죠. 이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어쨌든 주몽이 태어난 것도 일종의 마법의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금화왕의 자식들, 해부를 비롯한 자식들한테 쫓길 때, 깜깜한 밤에 강물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정말로 천신의 자손이고, 하백의 손주가 맞다면, 그걸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잉어떼들이 나타나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 마법이죠? 네. 마법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이 뭐 잘나서 온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온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겁니까? 주어진 거죠. 또 나중에 유리태자가 찾아왔을 때 유리태자한테 네가 내 아들인 걸 증명해라. 그랬더니 화살을 쏘고 뿅 날아가서 그 화살을 잡아가지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마법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로왕은요? 우리 저쪽 남쪽으로 가서 수로왕도 석탈이하고 도술싸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마법사죠. 그러면 당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주인공이 환웅인데 왜 당군으로 가느냐. 당군은 맨 마지막에 15초 나오는데 이야기 전체는 환웅인데 환웅설화나 환웅 본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환웅이 위에서 신하들을 쭉 데리고 나오는 거 거기 마법사 수준이거든요. 마법의 세계입니다. 저기 곰을 여자로 만드는 건 마법이고요. 이와 같이 모든 신화는 실은 마법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만큼은 마법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알아보죠.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을 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받은 마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핏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스스로 키워낸 나의 능력. 이 아랫대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덕이라고 번역도 합니다만 제가 그냥 아랫대로 하자. 왜냐면 영어에서도 아랫대는 그냥 요새는 아랫대라고 씁니다. 번역하기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라틴에서 비르투스, 그래서 버츄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건 남성다움이라는 뜻이지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랫대라는 것은 어원으로 보면 탁월하다, 훌륭하다, 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랫대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각자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가꾸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아랫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아랫대가 있겠죠. 이 아랫대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폴론 활 잘 쏘죠. 아마 신들 중에서 제우스도 아폴론이랑 활 쏘기 하자 그러면 조금 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 잘 쏘죠. 네. 아프로디테가 활 쏘기에서 아르테미스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아름다운 미인 대회에 아르테미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좀 약간 거칠거든요. 그죠? 안 나오죠. 헤르메스 달리기라든지 남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참으로 재주가 있죠. 특히 남의 거 훔친다든지 뭐 이런 거. 아프로디테 그렇죠.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뭐 파리스의 선택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여신들을 능가하는 아레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나 지혜와 지식, 헤파이스토스 기술, 아레스 싸움. 근데 아레스는 여기 아레테가 별로 없는 신입니다. 반나 싸우면 져요. 그 디오니소스는 이 포도주와 축제라고 했지만 실은 광기의 신인데요. 스트레스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하고 나가면 거기에는 디오니소스가 최고라는 거죠. 디오니소스 좋죠. 디오니소스 없으면 정말 그리스나 반쪽 날아갈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헤라클레스는요 단순히 힘이 생긴 게 아니죠. 거기에 덕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을 좋은 데 쓸 것이냐 나쁜 데 쓸 것이냐 결정하고 좋은 데 쓰기로 한 거죠. 만약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힘을 함부로 쓴다면은 저게 아랫대냐? 절대 아랫대 아니죠. 헤라클레스가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툭 쳤더니 옆에 놈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하고 저하고 싸우면은 저는 일방적으로 때립니다.
헤라클레스가 한 번이라도 반발하는 순간 지가 죽으니까요. 그게 이제 헤라클레스가 가지고 있는 아랫대죠.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힘을 안 쓴다는 게 헤라클레스의 이제 아랫대라고 볼 수 있고요. 장미란, 최용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아무리 이 노력을 한다 한들 지금부터 한 1년간 열심히 격투기를 익혀서 최용만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랫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대인지 몰라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아랫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 날렵한 무술, 오디세우스, 게르카, 설득력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가 다릅니다. 이런 아랫대가 다르다는 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각자의 개인적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 개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개성을 존중하려면 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개인의 권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예, 소위 인디비주얼, 인디바이드죠. 나눌 수 없는. 그 그리스 말에 아토모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건데요. 이 사람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개체다. 함께 인격체다. 그래서 인권,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요, 어떤 집단의 일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어느 마을의 집단의 일원이고, 중국 같으면은 아무개 성씨의 일원이고, 예, 어느 가문의 일원이고, 어느 집단의 일원이었는데, 그리스에 오게 되면은 갑자기 여기서 나 개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요. 그 다음에 농민과 뱃사람들인데요. 독립된 인격체로 파악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발언하는 것이 남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아랫대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지를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아랫대가 뭔지 알면 그 아랫대를 최대로 어떻게 갈고 닦아서 그 아랫대에 도착할 것이냐. 아랫대는 말 전에 이제 탤런트가 있죠. 나한테 어떤 재주가 있다면 그 탤런트를 어떻게 최고의 경지, 아랫대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그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게 됩니다. 이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김 매길 잘해. 난 씨 뿌리길 잘해. 난 추수를 잘해. 이게 됩니까? 별로 의미 없죠. 그러나 뱃사람들한테는 나는 바람을 잘 읽어. 난 밧줄 하나는 기가 막히게